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에 20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자도 늘고 있어 경상남도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당국도 다시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의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실험과 실습 중심의 강좌부터 전환하는데 아직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교육 현장의 인권 침해 논란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인권경영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에 20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확진 환자도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재유행기로에 서 있는데요. 경상남도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윤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만에 추가된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제에 사는 55살 남성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탄자니아에 체류했고 카타르 도하를 거쳐 지난 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귀국 후 접촉자는 배우자와 자녀 등 2명으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앙지인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도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가 18명, 접촉자는 아니지만 이태원을 다녀왔다고 신고한 사람이 54명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들 72명에 대해 전부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 71곳에 대해 어제자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2주간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명령과 신고 의무화 이후에 신고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조치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자도 확진되었을 때 치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 됩니다. 풍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생활권인 부산시와 행정명령 공동대응도 협의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가 재유행기로에 서 있는 만큼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자진 신고와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클럽 형태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이태원 유흥업소에 출입한 도민에 대해 신고 의무와 수검 행정명령도 발동했습니다. 도는 어젯밤 9시부로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 클럽과 유흥업소를 출입한 사람 중 경남의 주소나 직장을 둔 사람은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 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당국도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방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무료로 차량 방역을 해주고 방역 장비를 빌려주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소 주차장에 유치원 승합차가 들어옵니다. 천막 앞에 도착하자 방역 요원들이 분무형 소독기로 차량 구석구석을 소독합니다. 소독이 완료된 차량에는 방역 완료 스티커가 붙습니다. 차를 몰고 오면 무료로 차량 소독을 받을 수 있는 방역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소독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저희들이 직접 소독해드리고 또 홍보물도 나와드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학원이나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차량이 대상입니다. 알코올하고 배분을 해서 스프레이로 닦고 그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연무기로 하고 또 많은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직접 닦아주고 하니까 상당히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방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무소독기와 소독약품 등 방역 장비를 빌려주고 사용법도 꼼꼼하게 알려줍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 직후 느슨해진 경계심을 다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좀 인식이 바뀌어서
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가면 안 되겠다는. 생활 방역의 핵심은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에 생활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도내 대학들이 이달 들어 조금씩 온라인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실험과 실습 중심의 강좌부터 대면으로 전환했는데 아직까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 소식은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의실에서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나란히 놓인 피아노 사이로 거리를 둔 채 연주자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개강 2달여 만에 대면 강의가 이뤄졌습니다. 학생들은 손 소독제를 바르고 체온을 점검한 뒤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소리도 끊기고 직접 듣는 거랑 많이 달라서 레슨하는데 어려웠는데 오늘 대면 레슨했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된 것 같아서. 건축 설계 수업이 한창인 또 다른 강의실. 전시실 도면을 놓고 교수와 학생 사이에 진지한 대화가 오갑니다. 영상으로 수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그 이제 연장선상에 선상에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직접 못 봤던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경남의 다른 대학들도 실험이나 실습 위주의 과목을 중심으로 온라인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잇따라 전환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들의 대면 수업 비율은 사립대는 전체의 20%가 채 되지 않고 국립대는 5% 수준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고 기숙사 입주와 자취방 계약 등 학생들의 주거 문제도 남아있어 대면 수업 전환에 신중한 겁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대면 수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수업은 이제 마주보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수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이제 한 학기를 이제 통째로 날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실험 실습 과목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학들의 대면 수업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낮 기온이 떨어져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경남 지역 낮 기온 예년 수준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은데요.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4도, 진주 1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23도, 진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8에서 12m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 밖에 경남 지역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남해상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황사의 영향으로 낮 한때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3도, 함안 1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5도, 양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1도, 산청 1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3도, 합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합천과 산청군 경계에 있는 황매산은 철쭉으로 유명하죠. 올해는 코로나19로 철쭉 축제가 취소됐지만 철쭉꽃은 만개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홍빛 비단을 깔아놓은 듯 곱게 펼쳐진 꽃무리가 바람에 흔들리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해발 900m, 황매산 8부 능선에 연분홍 철쭉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황매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철쭉 군락지로 여러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한 트레킹 코스가 다양합니다. 관광객들은 꽃 터널을 지나 활짝 핀 꽃 앞에 자리를 잡고 추억을 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늘도 너무 좋고 너무 이게 색깔도 꽃 색깔도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진짜 기분이 진짜 날아갈 듯이 너무 좋아요. 지난 9일부터는 산 정상부에 차량 진입이 허용되면서 황매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부쩍 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집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특별히 저희들은 대구에서 와가지고 대구에서는 유난히 더 힘들었단 말이에요. 배배로. 아래쪽 철쭉 군락지는 이미 꽃이 만개했고 이번 주말에는 위쪽 정상부에도 꽃이 가득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냉해를 입어서 좀 예년보다 늦게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이 결정이 될 걸로겠죠. 황매산을 끼고 있는 합천군과 산청군은 매년 봄 철쭉 축제를 개최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방문객에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코로나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아직도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두발을 심하게 규제하는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인권 침해 논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교육인권경영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한동안 돌려주지 않는 상황. 교사에게 욕설 등 함부로 하는 학생에 대한 제재 조치가 마땅치 않은 상황.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습권과 수업권 침해 사례는 다양합니다. 경남 학생 인권 조례도 논란 끝에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만큼 교직원들의 교육권 충분히 존중돼야 할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공동체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인권경영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관했습니다. 연령, 성별, 학업 성적, 종교, 장애, 출생지, 경제적 지위, 용모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센터는 인권교육과 인권영향평가, 매뉴얼 개발과 보급뿐 아니라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전화나 방문, 온라인으로 일반 상담과 법률 상담도 합니다. 9월부터는 진정 사안을 본격적으로 처리하고 인권 전문가들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을 협의하고 자문을 합니다. 저희하고 이제 밀접하게 협력을 통해서 일선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인권 카페 운영이나 인권 동아리 모임, 인권 문화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인권 보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진주시가 오늘부터 제로페이와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엽니다. 제로페이로 결제한 소비자들에게 결제 금액에 따라 5천 원에서 많게는 7만 원까지 진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번 경품 행사는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사천과 진주상공회의소는 미국 보잉사의 B737 맥스 생산 중단과 코로나19로 인해 카이를 비롯한 사천 지역 50여 항공부품 제조업체의 1사분기 매출액이 70% 이상 급감했고 12,000여 종사자가 실직 위기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두 상공회의소는 항공제조업을 7대 기간산업과 특별 고용지원 업종에 포함하고 사천시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에 보냈습니다. 창원시가 통합 10주년을 맞아 시정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늘 사전 오픈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로 직접 접속하거나 창원시 대표 포털 메인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창원 통합 10년의 역사와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 10주년 기념 소식과 창원 미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공원 일물제 대상인 창원 사화공원과 대상공원에 2023년까지 대규모 공원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사화공원 민간 사업자는 창원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아파트 1,580가구를 짓는 대신 108만 제곱미터에는 골프장과 산책로 등을 조성해 창원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상공원 개발사업단은 창원병원 인근에 1,735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83만 제곱미터의 공원을 조성해 창원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의령군과 함안군, 창녕군이 남부 내륙권을 대표하는 광역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기강권역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강권역은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기강나루터 인근으로 아름다운 견강과 곽재우 장군의 첫 전승지를 보유한 의령, 함안, 창녕의 접경지를 일컫습니다. 합천군이 어제 용주면 청와대 세트장에서 한국고등축구연맹과
2020년 추계, 2021년 춘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을 개최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초에는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춘계 고등연맹전이 오는 8월 중순에는 추계 고등연맹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어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1,500개 도시를 비롯해 충청남도와 인천시 등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경상남도도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2050년 온실가스 순제로 배출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남해에서 도시청년들의 농어촌 경험과 개척 활동을 지원하는 유지황 팜프라 대표가 영남권에선 처음으로 아쇼카 한국 펠로우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조직인 아쇼카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사업가를 아쇼카 펠로우로 선정하며 국내 펠로우는 현재 15명입니다. 생활 방역 체계 전환에 따라 김해 지역 실내체육시설이 내일부터 재개장합니다. 김해 도시개발공사는 김해체육관과 불암체육관, 율하체육관, 장유스포츠센터 등 실내체육시설을 재개장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용객들의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인제대학교가 어제부터 실험과 실습 과목을 중심으로 대면 수업을 시작한 가운데 대학 최초로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을 개발해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제대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을 이용해 학생과 교직원들 모두 등교하기 전에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증상이 없을 때만 등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병역 판정 검사를 오는 25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검사 중단이나 일정 조정에 따른 검사 일자 변경 대상자에게 전화나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23일 도내 1,431명이 응시하는 제1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장소를 공고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는 창원공고와 마산공고, 반송중에서 치러지고 초졸과 중졸 검정고시는 명서중에서 치릅니다. 또 시험일에 발열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2회차 시험을 보도록 권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할 방침입니다. 남해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지원을 위해 당초 예산보다 329억 원 증액한 5,796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긴급 재난지원 126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6억 원, 지역화폐 발생 8억 5천만 원 등의 코로나19 관련 예산과 어촌 뉴딜 153억 원 등입니다. 거창군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형과 중복 지원합니다. 거창군은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 원을 별도 지원하고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를 위한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신청받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